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자, 오늘 이 시간은요, 5월 17일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서울의 모습인데요. 5월 17일자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 0.22. 전주에 비해서는 조금 소폭 하락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현재도 서울의 분위기는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반면에 전세가는 이번 주 0.20, 지난주보다는 소폭 하락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되면 어쨌든 전세 가격이 조금 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프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서울의 분위기는 뭐 특별하게 아주 강하다라든지 그런 모습은 아닐진 몰라도 서울의 움직임은 여전히 상승세가 매주간 매매가 전세가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경기도 부분입니다. 경기도 이번 주 0.38, 지난주 0.42에 비해서는 이번 주 역시 조금 소폭 하락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전세 가격은 이번 주에도 역시 조금 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전전주 0.16에 비해서는 소폭 오른 상태. 자, 전반적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강했던 경기도의 분위기는 좀 소폭 가라앉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은 경기도의 그동안 상승세가 높았기 때문에 가격의 움직임이 높았던 지역을 제외하고는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임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한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변동폭은 없죠. 자, 반면에 인천을 보게 되면은요. 이번 주 0.62, 지난주 0.62,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전에 인천으로 많은 분들이 유입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소폭 주춤하는 듯한 모습. 하지만 전반적으로의 상승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죠. 근데 이번 주, 지난주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세 가격의 움직임 역시 상대적으로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 말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인천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프에서도 매매 가격의 움직임은 조금 소폭 하락한 듯한 느낌도 나오고 있지만 워낙 지난번에 강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지 전반적으로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서울, 경기, 인천의 모습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의 강세에서 경기도로 그리고 인천으로 흘러가는 듯한 모습이 이번 주도 역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울의 세부적인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노도강 지역의 상승입니다. 자,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던 지역이 도봉구였는데요. 이번 주는 오랜만에 노원구가 상승률을 최근 4주간 상승률을 도봉구에서 노원구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상승률을 보게 되면 노원구 0.48, 그다음에 도봉구 0.42, 그래서 뭐 크게 변동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계속 강한 모습을 보였던 도봉구에서 다시 사람들이 도봉구가 갭을 메우면서 노원구 쪽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마용 성광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는 여전히 마포구의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용산구의 상승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까지는 성동구의 상승세에서 마포구로 흐름이 넘어왔고 다시 용산구로 갈지 한번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한 주입니다. 자, 나머지 기타 강북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왔던 중구는 2위로 내려앉고요. 반면에 중랑구가 1위로 올라섰죠. 물론 0.99와 1.0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폭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보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이번 주도 마찬가지다. 자, 보시는 것처럼 5월 17일 이번 주도 보게 되면은요. 중랑구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지난주까지 높았던 중구의 모습은 그렇게 움직임이 없는 반면 중랑구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북구의 상승률이 최근 4주간을 합하게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번 주 들어서 성북구의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동대문구에서 중구, 그 다음에 중랑구와 성북구로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순환매가 나타나는지 여전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집을 구입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순환매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흐름이 넘어가는 지역으로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은 전반적으로 이 순환매가 계속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강남 서부 지역입니다. 강남 서부 지역 이번 주 양천구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최근 4주간.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강남 서부 지역은 거의 움직임이 크게 뭐 어느 지역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지역이 상승세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최근 4주간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 관악구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셨던 서울 나머지 지역을 봤을 때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가 낮은 그리고 상승률이 낮은 관악구 지역으로도 머지않은 시기에 관심도를 사람들이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한 그런 그래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나머지 강남권 지역을 보게 되면은 송파구, 지난주에 이어서 송파구의 상승률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을 한번 봐야겠죠? 자, 경기도 지역의 최근 상승률, 동두천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최근 4주간 동두천의 상승률은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두천의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의정부의 지역의 상승률이 이번 주에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지리적 입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동두천의 강세와 비교해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의정부가 상대적인 저평가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사람들한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나머지 지역들도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0.25, 0.33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파주의 움직임이 주춤합니다. 여기 보면 이번 주 파주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인 동두천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물론 동두천 지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DSR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나게 되면 아마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높게 가질 것이고 그랬을 때는 이 파주 역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끔 하는 그런 소지는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경기도 동부 지역 역시 이번 주 광주의 상승세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한 주간의 상승률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남양주의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아마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뭐 포함해서 남양주의 상승세가 조금 낮게 나타났던 것들이 이번 주에 강하게 사람들의 관심도를 보여주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현상은 그동안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졌던 지역 중에 하나는 경기도 이천 지역이 이번 주에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전반적으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곳에 대한 관심이 외곽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다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지금 현재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하시고 이것에 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경기 남서부 지역, 안산 단원구 지역이 이번 주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 상승률이었던 시흥은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흥이나 안산 단원이나 뭐 큰 움직임이 뭐 다른 것은 아니에요. 시흥과 안산 단원구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안산 단원 옆에 있는 상록구 지역도 많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고 부천도 지금 계속해서 관심도가 집중되는 상황. 네,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김포 지역 요즘에 GTX D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움직임은 조금 주춤한 듯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경기 남부 지역은 지난주 군포의 상승률이 1등이었는데 이번 주는 다시 의왕으로. 하지만 상승률의 전체적인 범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뭐 달라진 것은 아니고 의왕 지역, 군포와 의왕 지역의 모습들이 다 같이 사람들한테 관심도를 높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기도 동남부 지역은 그동안 수원 권선구 1등이었죠. 자, 이번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선구 지역이 많은 분들이 수원 지역 내에서 관심도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중심 지역,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의 갭이 메워지면서 중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지역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느낌이 나타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인지 성남 분당 지역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용인 중에서도 가장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용인 처인구 지역이 역시 갭을 메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자, 결국 전반적인 순환매다 이런 부분은 이번 주에도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다음에 경기 최남부 지역이 아주 요번에 좀 달라진 모습인데요. 그동안 오산의 상승세가 엄청나게 높아서 상대적으로 평택과 안성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상승률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드디어 평택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역시 평택과 안성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경기도 최남단 지역에서도 역시 순환매가 나타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모습은 아마도 지금 경기도 외곽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비규제 지역을 노리시는 다주택자거나 또는 무주택자 서민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이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인천 보겠습니다. 자, 인천 지역 이번 주의 상승률 부평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동구의 상승률입니다. 자, 이번 주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부평구의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전통의 강호 연수구는 조금 주춤한 반면 남동구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데 인천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항상 움직임이 같은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연수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근접 지역인 부평, 서구, 연이어서 남동구, 그 다음에 계양구나 미추홀구로 가는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부평구와 남동구의 움직임으로 사람들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게 계양구 지역이다. 아마 서구 지역은 그동안의 움직임이 굉장히 높았던 인천 지역에서도 굉장히 높았던 연수구와 서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서구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지리적 입지를 선택하실 만한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연수구와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보되 나머지 지역의 움직임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진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추홀구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인천에서도 지금 현재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5월 17일자 부동산 현황 역시 서울, 경기, 인천에 걸쳐 모든 지역이 순환매 장세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변동폭은 없고요. 여러분들도 이 지역의 움직임이 지금 뭐 다른 요인으로 해서 크게 떨어질 것 같다라거나 뭐 기타 부정적인 요인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순환매를 보시면서 투자처를 선택하시고 내 집 마련을 선택하시는 것도 유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과 수도권 현황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